뱃살이 많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저도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그냥 나이 들면 배 좀 나오는 거 아닌가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복부 비만은 단순히 보기 안 좋은 문제가 아니라 당뇨, 뇌졸중, 심근경색, 심지어 암까지 부르는 시한폭탄이래요. 진짜 무서운 건 우리가 매일 하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뱃살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밤마다 아파트 단지 한 바퀴씩 돌고 훌라후프도 열심히 돌려봤어요. 쇼츠에 나오는 운동기구 있잖아요. 그거 거의 다 사본 것 같아요. 근데 뱃살은 그대로더라고요. 집에 러닝머신 있는데 그거 산지 한참 됐는데 지금은 그냥 빨래거리예요. 자리만 차지하고 이제는 옷 걸어놓는 행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운동만으로는 뱃살이 안 빠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 뱃살을 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평소에 쓰는 건강 제품들, 생활용품들 있잖아요. 지금 이 영상 아래에 댓글창 보이시죠? 여기 창을 클릭. 여기로 들어오시면 제가 맨 위에 댓글창 고정시켜 두었어요. 그리고 링크를 타고 오시면 이렇게 제가 쓰는 뷰티 건강 제품들 정리해 뒀어요. 꾸준히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편하게 구경해 보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밥 대신 빵이나 과자로 때우신 적 있으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침부터 밥하기 귀찮고 대충 달달한 거 먹고 넘어가곤 했어요. 근데 이게 뱃살 찌는 가장 큰 원인이래요. 알죠?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게 어디 쉽나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선은 한 여성분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분이 키 157cm에 거의 100kg 가까이 나가셨대요. 다이어트만 34년을 하셨다고 해요. 원푸드 다이어트, 그리고 이렇게 냉장고에 있는 다 먹다 못한 한약 다이어트까지 안 해본 게 없으셨대요. 심지어 먹고 토하는 것까지 해보셨다고 해요. 근데 왜 살이 안 빠졌을까요? 이분 식단을 보니까 아침마다 마트에서 초콜릿이랑 과자를 2만 원어치씩 사서 드셨대요. 밥을 안 먹으니까 단 게 자꾸 당기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바로 내장지방이에요. 우리 몸에 지방은 두 종류가 있어요. 피부 밑에 쌓이는 피하지방이 있고요. 뱃속 내장 사이에 끼는 내장지방이 있어요. 피하지방은 팔뚝이나 허벅지, 엉덩이 이런 데 쌓여요. 보기엔 안 좋아도 건강에 큰 문제는 아니래요. 근데 내장지방은 달라요. 이게 정상적으로는 거의 없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먹는 열량이 너무 많으면 피하지방으로 저장할 데가 없어서 내장 사이사이에 쌓이기 시작한대요. 책장에 책 꽂다가 자리가 없으면 바닥에 쌓아두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래요. 이 내장지방이 100제곱센티미터가 넘으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여성분은 127이나 됐대요. 병적인 복부 비만 상태였던 거예요. 그럼 복부 비만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남자는 허리둘레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에요. 한번 줄자로 재보세요. 배꼽 높이에서 재면 돼요. 내장지방이 왜 이렇게 위험하냐면요. 옛날에는 그냥 에너지 저장고라고만 생각했대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 지방에서 나쁜 물질들이 계속 나온대요. 그 나쁜 물질 중에 하나가 아디포카인이라는 건데요. 이게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생기는 병이 뭐냐면요. 당뇨병이에요. 내장지방이 많으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혈당 조절이 안 되니까 당뇨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 고지혈증이에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늘어나고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어요. 이게 쌓이면 결국 심근경색, 뇌졸중까지 갈 수 있대요. 50대, 60대 우리 나이에 제일 무서운 병들이잖아요. 그리고 암이요. 간암,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 자궁암까지. 내장지방에서 나오는 물질이 암 발생률을 높인대요. 저 이거 듣고 진짜 등골이 서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밥을 안 먹으면 오히려 더 살이 쪄요. 이상하죠.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굶으면 배가 고프니까 빵이나 과자를 먹게 돼요. 이게 더 문제예요. 밥이랑 빵이랑 뭐가 다르냐면요. 밥은 알곡 그대로 먹잖아요. 근데 빵은 밀가루로 만들어요. 밀가루 만들려면 섬유질을 다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소화가 너무 빨리 되면서 혈당이 확 올라요. 그러면 인슐린이 막 나와서 그 당을 지방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빵 먹으면 밥보다 살이 더 쪄요. 우리 어머니들 시대에는 밥 먹고 살았잖아요. 그때는 비만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요즘 빵집이 얼마나 많아요. 커피숍 가면 케이크 마카롱 이런 것도 많고요. 이게 다 뱃살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밥 먹고 나서도 단계 당길 때요. 빵이나 얼큰하고 칼칼한 라면 안 먹으면 잠이 안 올 때요. 또는 피곤할 때 단 거 먹어야 기운 나는 것 같을 때요. 이게 다 탄수화물 중독 증상이래요. 왜 그러냐면요. 단 거를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혈당은 떨어지는데 공복감은 더 심해져요. 그래서 또 단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살은 계속 찌는데 더 먹고 싶은 거예요. 한 남성분 사례인데요. 이분이 다이어트 하려고 밥을 줄이셨대요. 근데 너무 힘이 없어서 결국 과자를 드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그게 에너지 부족이 아니라 탄수화물 중독 증상이라고요. 다행인 건요. 이 중독은 2주만 참으면 증상이 많이 좋아진대요. 처음엔 힘들어도 2주만 버티면 된대요. 그리고 운동도 정말 중요하죠. 뱃살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운동만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운동 열심히 하면 살 빠지겠지 했거든요. 밤마다 산책 나가고요. 훌라후프는 허리가 절단 났다고 할 때까지 힘차게 돌렸어요. 어우야, 지금 보니까 숭하네요. 아무튼 쇼츠에서 본 운동기구 다 사봤어요. 근데 뱃살은 그대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먹는 게 안 바뀌면 소용없대요. 운동으로 빠지는 칼로리보다 잘못 먹어서 들어오는 칼로리가 더 많으니까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래요. 특히 내장지방은 운동만으로 빼기가 정말 어렵대요. 식단이 바뀌어야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첫째로 아침을 꼭 드세요. 밥을 드셔야 돼요. 밥이 부담스러우면 잡곡밥이나 현미밥이 좋아요. 아침 굶으면 점심 저녁에 과식하게 돼요. 둘째로 단 거를 줄이세요. 빵, 과자, 탄산음료 이런 거요. 처음엔 힘들어도 2주만 참으세요. 그러면 덜 당겨요. 셋째로 채소랑 단백질을 드세요. 생선이나 살코기요. 채소는 섬유질이 많아서 포만감이 오래가요. 그래서 과식을 안 하게 돼요. 넷째로 적당히 드세요. 굶지 말고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굶으면 오히려 살이 쪄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한 지인분이 이렇게 실천하셨는데 굶지 않았으시면서 오히려 전보다 잘 드셨대요.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체중 감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배고픈 다이어트 안 해도 되는 셈이죠. 우리 나이에 건강이 제일이잖아요. 손주들 크는 거 봐야죠. 여행도 다니고 싶고요. 예쁜 옷도 입고 싶잖아요. 뱃살 때문에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돼요. 다음에도 건강하게 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